전면이 메쉬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면이 강화유리면 쿨링도 별로일 것 같은데. 아, 시끄럽다 시끄러워.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 형 메시. 어디 만져 더럽게. 에휴.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케이스 리뷰를 진행하다 보면 메시 케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보다 국내에서 그 선호도가 더 높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일까요? 바로 전투민족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한 분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죠. 실력으로 욕먹는 것도 서러운데 시스템 쿨링 문제로 게임 성능까지 떨어진다? 아, 이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 케이스는 국내에서 우리 형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죠. 최근에 올라간 NGXT H7 엘리트 케이스가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예쁜데 메시가 없어서 아쉽다, 메시였으면 온도가 더 떨어질 듯,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메시 케이스 얼마나 대단한지 강화유리 케이스와 비교를 해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H7 엘리트와 H7 플로우를 통해서 말이죠. 보시면 이 전면 패널을 제외하면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펙도 거의 똑같아요. 이는 서로 같은 셰시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당연히 측면의 공간 크기, 심지어 후트 구성까지 동일합니다. 과연 이 전면 패널 하나 바꿨다고 성능 차이가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테스트는 인텔 12세대 i9 12900KF 플랫폼으로 그래픽카드는 요즘 가격이 많이 착해진 ASUS ROG 스트릭스 RTX 3080 12GB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갓게임이라 불리는 사이버펑크 2077을 QHD 해상도 울트라 옵션으로 설정해 놓고 약 10분간 돌려봤는데 CPU 온도는 플로우에서 48.2도, 엘리트는 54.5도로 둘의 차이는 약 6.3도씨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실 상위 제품인 엘리트도 전작인 H710i 제품과 비교 시 유의미하게 좋아진 쿨링 성능으로 상당한 호평을,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전면 패널 하나 바뀌었다고 이거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네요. 하지만 GPU 부분에선 플로우는 70.2도, 엘리트는 73.1도로 서로 약 0.9도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RPM 부분은 플로우가 엘리트보다 낮긴 하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이 정도의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이는 GPU 쿨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단 부위 쿨링이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 당연히 셰시를 같은 걸 썼으니까 예상된 결과긴 해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못할 것 같은 애들이면 내가 기대라도 안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 쿨링 성능 면에서 H7 플로우 제품은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메시가 모든 상황에서 좋은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마 소음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소음도 측정해봤습니다. 소음 측정 시 플로우는 43.3dB, 반면 엘리트는 39.7dB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용하다고 말하는 기준인 40dB, 즉 도서관 기준이라 말하는데, 플로우는 그 수치를 조금 벗어난 모습이네요. 이러한 성능 부분 외에도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 역시 조금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측면 구성입니다. 이 엘리트는 오른쪽 측면 패널에 조그만 타공망이 있었지만 플로우에서는 이 타공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면 케이블 가림막도 이 제품은 또 없네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서로 같은 셰시를 사용하다 보니 부품 호환이 가능해요. 보세요, 이렇게 플로우 패널을 떼고, 지금 이게 엘리트 패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면 옆에 있는 엘리트도 플로우 패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의미인데, 저기 브라보텍 NGXT 몰래 좀 팔아봐요. 보니까 저번에 말한 이 버티컬 킷은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해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번들 쿨링팬 구성이 다릅니다.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전면에 F140 RGB 팬 3개, 그리고 후면에 F140Q 쿨링팬 1개를 제공하는데, 플로우는 보니까 F120Q만 전면과 후면에 단 2개만 제공합니다. 게다가 RGB 팬 컨트롤러는 아쉽게도 엘리트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 플로우의 저가형, 그러니까 저가형 팬 컨트롤러라도 넣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섭섭하네요. 물론 두 제품의 가격이 296,300원, 196,880원으로 약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RGB 팬이 필요 없거나 별도의 팬과 팬 컨트롤러를 미리 준비한 분들이라면 확실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비슷하면서 다른 플로우와 엘리트를 1대1로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어떤 걸 추구하냐에 따라 선택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천 유형과 비추천 유형을 준비해봤습니다. NGXT H7 플로우, 이 제품을 추천
추천하는 유형 그 첫 번째, CPU 쿨링에 집중할 수 있는 전면 메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가격은 20만원 미만이어야 납득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NGXT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선호한다. 이런 분들에겐 이 플로우 제품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NGXT 제품으로 꾸몄을 때 애보다 완성도 높은 PC 쉽게 찾긴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 유형 그 첫 번째, 메시보다는 투명한 감성, 전면 강화유리 패널을 선호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19만원인데 RGB 번들 팬은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NGXT 감성은 이 메시보다 꽉 막힌 철판 감성이다. 이런 분들에겐 같이 소개한 이 엘리트 제품이나 같은 가격인 H7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H7 라인이 H7, H7 플로우, H7 엘리트 총 3가지로 나뉘어서 판매하는데 확실하게 사용 타겟층을 나누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전략이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비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자, 메인보드 나왔고 케이스도 여러 개 나왔고 쿨링 팬도 나왔고 보니까 서머에도 나왔던데 그러면 이제 크라켄만 남았네.